안녕하세요. 육아 인플루언서 숯별마미입니다. 어떤 글이 과연 좋은 글인가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이걸 고민해야 되냐면 좋은 글은 당연히 체류 시간도 늘어날 테고 댓글과 공감도 늘어날 테고 스크랩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글의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내가 검색자의 입장에서 내 글을 바라보지 않고 글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글을 쓰게 된다는 거죠. 자, 우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선 그래프 들어갔어요. 그러면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조회수와 방문의 수가 다른 게 맞느냐? 예, 맞습니다. 조회수는요, 내 글을 정말 조회한 개수고요. 뷰수죠. 그다음에 방문의 수는 사람이 몇 명이 방문을 했는가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간에서 방문의 수는 7,497입니다. 근데 조회수는 8,199건이라는 거죠. 훨씬 더 많죠. 저는 이게 잘 운영하고 있다라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들어와서 하나의 글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낚시성이 아니라, 이 사람 글이 정말 보고 괜찮다라고 생각했을 때, 또는 그 게시판에 머물고 싶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방문의 수가 7,000대인데 심지어 조회수는 8,000대로 현저하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실 건요. 보통 체류 시간을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게시글 평균 사용 시간. 그러니까 사용자가 블로그에 방문해서 게시글 한 개를 읽는데 사용한 평균 시간은 과연 몇 분인가? 그러면 지금 평균치보다 제 초가 굉장히 높은 거를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글, 그러니까 여러분들 블로그에 누군가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머물고 싶은 글, 머물고 싶은 블로그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글 어떻게 쓰면 좋을지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진을 이렇게 종류별로, 주제별로, 키워드별로 그때그때 저장을 해 놓으시면 틈틈이 이 발행을 하는 게 굉장히 이렇게 쉽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개, 5개 포스팅하는 게 굉장히 훨씬 더 시간을 단축해주고 수월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틈나면 그거를 핸드폰 앨범으로 만들어서 사진을 묶어서 저장을 좀 따로 해 놓으신다던가 아니면 시간이 날 때 저처럼 이렇게 그때그때 그 순간 어떤 키워드 주제별로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시면 내가 필요한 순간순간에 이걸 발행하기가 좋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 저장을 이용할 때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제주도 여행이나 아니면 해외여행을 갔다 오면 글이 상당히 많아요. 사진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를 일주일, 2주일 내내 같은 키워드로 제주도 여행 기록, 제주도 여행 코스 계속 이런 식으로 한 1주, 2주 이상 발행을 하시면 이게 스팸성으로 여러분들 글 중 몇 개가 누락이 될 경우가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아기, 제주도 요 정도는 괜찮긴 한데요. 제주도 여행 코스, 제주도 오름 여행 다녀온 후기 이거를 좀 키워드가 2개, 3개 정도가 결합이 된 키워드를 가지고서 한 1주일 이상을 반복한다? 한 3개 이상 반복한다? 그럼 다음 글, 다다음 글에 조금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삼가하시면 좋고, 그래서 저는 이 키워드를 돌아가면서 2, 3일 쓰다가 구독자분들도 검색자 하시는, 이제 검색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이웃이나 구독자분들도 제주도 얘기가 10일, 20일 내내 반복되면 지겹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웃이 좋아할 글과 검색자분들을 다 이렇게 고려를 하고, 그 다음에 스팸성으로 누락이 되지 않도록 이 키워드를 한 2, 3개 여행 일기를 딱 쓰고, 그리고 다음 주에 이렇게 미뤘다가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조금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글을 쓰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우선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요. 여러분 꼭 까먹지 마세요. 자, PC 화면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로 지금 글을 쓰는 예시예요. 한 번 더 누르면 모바일 화면, 한 번 더 누르면 태블릿 화면입니다. 우리는 최근 어떤 것으로 더 많이 검색을 하죠? 바로 모바일 화면으로 많이 검색을 합니다. 그러니 무조건 모바일 환경으로 글을 쓰셔서 발행을 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야 최적화된 그 상황에서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태블릿이나 PC 화면으로 글을 쓰신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예시로 글을 지금 글 길게 쓰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같은 걸로 복사를 할게요.
자, 보통 이렇게 글을 쓰시죠? 이제 중앙정렬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예시로 이렇게 줄 간격을 자기가 임의로 띄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핸드폰 기종마다 비율이 상당히 다 다르고요. 패드도 다 다르고요. 인치가 다 다르잖아요. 컴퓨터도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맞춰도 어떤 상황이 생기죠? 나는 분명히 잘 맞춰서 중앙 정렬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꼭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꼭 모바일 화면으로 둔 다음에 아주 넉넉하게요. 넉넉하게 이렇게 띄우시라는 거예요. 여백을 왼쪽, 오른쪽 넉넉하게 두면 어떤 핸드폰, 어떤 패드 기종으로 봐도 문제가 없겠죠.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아예 왼쪽 정렬을 해 버리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문장을 보통 한 두세 줄 이상 쓰신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사진 하나, 그다음에 또 두세 줄 쓰시고 그다음에 사진 하나 이렇게 보통 글을 쓰실 거예요. 사진글, 사진글 이렇게 쓰면 좋다더라, 가독성이 좋다더라 이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은 이다 라고 끝나실 거죠. 고기다 라고 또 끝나실 거예요. 어때요? 이게 되게 뚝뚝 끊기면 약간 글을 쓰는 전문가 느낌이라기보다는 약간 아마추어 느낌이 나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왼쪽 정렬로 하실 때는 각각 문단이 이렇게 내용이 좀 나눠질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제가 여기를 뭐 어떻게 어떻게 갔다. 그다음에 여기는 어떤 게 어떤 게 유명하더라. 그래서 메뉴판에서 뭘 주문했다. 이렇게 두 문단이라고 할 경우는 이렇게 보기 좋게 정말 우리가 책을 쓴다라는 심정으로 이렇게 글을 좀 정돈을 해 놓으시면 어떤가요? 훨씬 아마추어 느낌이 아니라 전문가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 놨어요. 뭐냐면 한 줄은 근데 중간에 띄어서 원래 책은 사실은 책 출판을 진짜 하실 때는 문단이 조금 더 길이가 길잖아요. 그런데 왜 사진글, 사진글 이렇게 놓으면 가독성이 좋다, 체류 시간이 늘어난다 하는 거냐면 핸드폰으로 보실 때요. 요 정도 문단을 이렇게 보시는 것도 사실 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잘 하시지 못하면 사람들이 지겨워해요. 그러니까 사진이 되게 예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링을 잘 재미있게 표현하지 않는다면 중요 정보가 이렇게 탁탁 꼬집어서 정리를 잘 해주시지 않으면 이탈률이 생길 수밖에 없고 아니면 저만 해도 이렇게 후루룩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글의 좀 전문성을 조금 보여줄 수 있게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글을 쓰는데 보기 좋게 여러분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고요. 보기 좋게 정돈된 글과 문단이 훨씬 이 검색자 입장에서 보기가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앙 정렬하실 땐 양쪽 여백을 이렇게 현저하게 넓게 띄워 놓으셔라. 또는 왼쪽 정렬로 하시되 이렇게 한 두세 줄에서 딱 한 문단으로 끝나시고 중간에 한 줄 정도를 띄워 주시고 이렇게 길게 쓰시든 아니면 이왕이면 사진이 좀 많다면 가능하면 사진글, 사진글이 아무래도 요즘 사람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성격이 급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실 가장 놓치는 게 이거예요. 나는 여길 갔다 왔기 때문에 나는 아이랑 뭐 좋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아이 사진이 가득하고 비슷비슷한 사진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검색자 입장에서는 나는 이 식당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어.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식당에 이렇게 검색을 해갖고 찾고자 하는 정보가 뭐죠? 가격. 어떤 메뉴가 맛있는가? 그다음에 여기가 자리가 괜찮은가? 실내인가? 아니면 입석 이렇게 앉아서 하는 자리인가? 위치가 어떤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찾고자 하죠. 거기에서 우리 아이 사진을 보고 싶어 한다. 우리 아이가 맛있게 먹게 이렇게 하는 거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물론 뭐 아기와 가는 식당을 찾으시는 분은 조금 뭐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그것도 사진 한두 장이지 우리 아이가 고기 맛있게 먹고 있는 거 10장 올리고 5장 올리고 전혀. 그래서 많이들 실수하시는 게 우리가 여행지를 가실 때 아이 사진이 가득한 건 그거는 사실은 내 추억에 대한 기록이에요. 일기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입장을 항상 바꿔서 생각하세요. 내가 이 사진을 찍기 전에. 이 포스팅을 올리기 전에 내가 분명 이걸 검색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럼 내가 이걸 검색하셨을 때 어떤 것들을 찾으셨나요? 그거를 집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행지라고 했을 때는 그곳이 정말 괜찮은지, 편안한지, 깨끗한지, 가격이나 할인은 어떻게 되는지, 준비물이 필요한 게 없는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들을 써야 된다.
라고 이제 정리를 해 드렸어요. 자, 예시를 정확히 보여드릴게요. 제가 동대문 고깃집을 갔다 왔는데, 자, 검색을 해 봤어요. 이곳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갔던 곳이, 사진을 뭐 자세히 봐야겠지만 이곳이라고 칠게요. 여기다가 그릴 1492 본점이라고 써야 돼요. 자, 그다음에 저는 일단 제목을 잡고 그다음에 글을 씁니다. 왜냐면 키워드를 내가 잡아야 이 키워드를 적당히 처음, 중간, 끝에 반복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상위 노출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글이 '이 글이구나.' 컴퓨터가 알아내서 상위 노출을 시켜준다라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동대문 맛집 그릴로 검색을 했더니 그렇게 쓰신 제목을 분명히 이렇게 불러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목에도 이게 들어가야지 이 검색자한테 내 글이 뜨고요. 본문에도 잘 보시면 지금 진한 글씨 보이세요? 내가 제목에 넣은 이 키워드들을 정확하게 본문에 정말 골고루 적지도 않고 과하지도 않게 한 4번 이상, 대여섯 번 정도를 반복을 하셔야 돼요. 5 번이면 됩니다. 자, 키워드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검색했을 때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다음에 글을 쓸 때 혹시나 제가 놓친 건 없을지 검색을 해 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쓴 거에 재미난 것들도 있고 그런 것도 보고 배워도 좋아요. 그다음에 키워드로 넣기 아주 좋은 사람들이 검색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길 봤더니 역사문화공원역, 그러니까 지하철역 근처인가 봐요. 요것도 써도 될 거고요. 그다음에 목살 맛집, 이 표현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회식, 회식 장소 추천,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동대문, DDP 근처, 이런 단어도 괜찮죠. 키워드 정확히 여러분들 이런 단어는 검색할 만한 단어죠. 그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뭐 이베리코, 숙성고기 맛집, 뭐 이런 식으로 이 중에서 찾아서 넣습니다. 지금 여기서 토치로 지져주는, 이거는 사실 되게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약간 후킹 멘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좋은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건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맛집을 찾을 때 토치라는 단어를 넣어서 검색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작전으로 넣으셔야 되는 거, 이 정도는 조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찾아봤더니 여러 개가 나왔어요. 장소에 대한 것도 나왔고, 여기를 뭐 가족 식사 자리로 할지 회식 장소로 할지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저기서 이제 뽑아온 게 되게 기억나는 게 이베리코 목살 맛집, 요것도 되게 기억이 나고, 회식하기 좋은 곳, 뭐 회식 장소, 뭐뭐 하기 좋은 곳, 이런 것들보다는 정확하게 단어들, 키워드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지금 동대문 뭐 회식 이렇게만 했을 때 여기 잡혀야지 검색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안 잡히면 검색량이 상당히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사실은 저는 다 검색을 해 보지만 일단은 오늘은 어떤 글이 체류 시간이 올라갈 것이고 가독성이 좋은가, 양질의 글이 되는가, 요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라서 이렇게 잡았다라고 할게요. 제가 키워드를 5번 골고루 넣어야 된다라고 했죠. 저는 한 문단에 이렇게 쓰는데 그대로 복사하면 컴퓨터가 눈치를 채고 '아 이거 너무 스팸성으로 넣은 거야. 그대로 넣었네.' 눈치를 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딱 잘라요. "예 다녀왔어요. 이베리코 목살 어쩌고저쩌고 그다음에 회식 장소 추천합니다." 그다음에 요거 밑에다가 또 한 문단에다가 이렇게 본점까지 또 한 번은 한 다음에 목살 어쩌고저쩌고 또 이렇게 중간중간마다 넣습니다. 그렇게 5번 정도 넣고요. 마지막 체크하는 방법 뭐죠? 컨트롤 F 누르면 여기 페이지 찾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각각의 키워드, 자, 제 이전의 키워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거 뭔지 아실 거예요. 나눠야 됩니다. 길게 반복하면 티 나요, 여러분. 자, 길지 않게 정확하게 사람들이 검색하는 단어로 잘라줍니다. 자, 동대문 고기 맛집, 그다음에 그릴 1492, 그다음에 본점, 이거는 뭐 쓰든가 말든가 뭐 자기 선택이고요. 이베리코 목살 회식 장소 추천. 각각 5번씩을 여기다 넣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컨트롤 F를 누르고 5번이 들어갔는지를 체크할 거예요. 근데 이때 5번은요, 본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링크, 동영상, 해시태그, 제목은 제외예요. 내가 쓴 글. 내가 여기 정확히 쓴 글이요. 자, 사진 밑에 쓰지 마세요. 이런 거는요, 정말 옛날 방식이에요. 옛날에 키워드가 막 열대 번을 넣어야 되는, 진짜 많이, 수없이 들어가야지 잘 뜨던 시기가 있었어요. 너도 나도 키워드를 아주 사진에다 넣고 사진 저장하는 이름값까지도 다 이렇게 바꿨거든요. 그런 시기는 지났습니다. 인공지능의 시대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되면 단어들을 조금 나눠도 사실은 좀 뜹니다. 그런데 초보자분들은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 총 5개 넣는 게 사실 되게 힘드실 거거든요. 골고루 넣는다는 게. 근데 이거를 잘라서 넣는다, 그걸 다 뭐 경쟁률을 다 검색한다, 너무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일단 초보자분들한테는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과감하게 차라리 이렇게 빼고 초보자는 3개 딱 노리시고 조금 중급자는 4개를 딱 노리신 다음에 그거를 정말 골고루 반복해 주시면 상위 노출이 됩니다. 자, 오늘은 상위 노출보다 그 키워드 편 봐주시고요. 자, 제가 보여드린 팁은 일단 모바일 화면으로 하는 거였어요. 자, 두 번째 팁입니다. 중요한 팁 보세요. 라이브러리.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여기 쭉쭉쭉쭉 지금 현재 이 글에 들어가 있는 사진입니다. 분명 똑같은 장소인데 이거랑 이거랑 다르고, 뭐 찍어서 이렇게 올려놓은 게 다르고 숟가락으로 집은 게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 전체로 찍고 클로즈업해서 찍고 반찬을 하나하나 찍고 이런 식으로 찍으면 장수 늘리는 건 어렵지 않아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라이브러리가 왜 중요하다라고 했냐면요. 라이브러리 보는 거는요, 장점이 정말 많아요. 일단 내가 어떤 사진을 대표 사진으로 할지 보기가 수월합니다. 왜? 사각형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 이렇게 길쭉하게 찍었단 말이에요. 인스타그램 가끔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길쭉하게 찍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대표 사진으로 올리면 어떻게 되죠? 다른 분 사진 보세요. 이렇게 막 잘린단 말이에요. 분명 그릴이라는 이름인데 잘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사각형이기 때문에 이미 썸네일로 어떻게 잘려서 보여질지를 미리 예견할 수가 있어요. 미리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잘리지 않은 사진으로 대표 사진을 더블 클릭. 더블 클릭만 하면 설정이 가능하다. 근데 다른 분 사진을 꼭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어때요? 고기, 생고기 사진이에요. 그릴, 간판, 그릴 똑같지 않나요? 이럴 때 저는요, 이 그릴 사진보다 조금 더 다른 사진으로 합니다. 조금 더 다른 사진. 그러니까 훨씬 먹음직스러운 게 맛집은 좋긴 하겠어요. 포인트가 있어요. 여행은 여행지가 잘 보여야 되고, 아이용품은 아이가 정말 되게 해맑은 모습이면 참 좋고요. 아니면 제품 그대로 보여주시는 게 좋고요. 맛집은 맛깔나게 보여줘야 돼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게 너무 똑같은 거야. 제목 아니면 사진으로 클릭이 이루어지는데 사진의 효과도 큽니다. 그죠? 사람들은 정말 3초 만에 이게 결정이 되고 나도 모르게 클릭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보셨을 때 어떤 게 가장 맛있어 보이지? 어떤 게 나라면 궁금증을 유발하지? 어떤 게 나라면 클릭을 할까? 이게 토치로 지금 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좀 장단점이 있어요. 아주 사진이 작기 때문에 토치로 쏘는지 나는 아는데 그걸 안 가본 사람들은 이게 뭔지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클로즈업 했으면 더 잘 나왔겠죠. 그래서 제가 요건 동영상으로 찍느냐고 요 부분을 놓쳤는데 이렇게 계속 보다 보니까 어떤가요? 내 사진 기술이 늘어나요. 그래서 대표 사진으로 설정할 수 있다. 썸네일이 어떤 게 좋을지를 고를 수가 있다. 그리고 남들과 다른 사진으로 내가 선택할 수가 있다. 이게 라이브러리의 장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30분 안에도 글을 발행하는 저만의 팁. 검색자가 딱 들어와 봤을 때는 바로 체류 시간이 늘어나는 팁이 뭐냐면요. 저는 그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 이거나 이거나 같은 사진이요? 무조건 다 붙여버려요. 이거나 이거나 너무 비슷해요? 과감하게 지웁니다. 자, 그러고요. 글은요, 스토리텔링 하듯이 하면 읽기가 되게 좋거든요. 내가 여길 왜 가게 되었으며, 여기는 뭐가 찾아봤더니 유명하더라. 그래서 뭘 먹는데, 토치가 정말 이렇게 쏴주는데 너무 먹음직스럽고 신기하고, 먹었더니 너무 맛있더라. 이렇게 진행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19초, 10초, 영상이 동영상이 2개 있어요. 검색자는 과연 이거 2개가 비슷해 보이는데 2개 다 노를까요? 아닙니다. 과감하게 하나씩 지워주시는 거예요. 동영상 짧게 짧게 중간중간중간 안 넣으실 필요 없어요. 검색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모르는 사람의 블로그를 들어오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 나는 사진과 글에서 이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고 이 사람이 원하는 정보를 줘야 돼요. 그래서 조금 각도가 다르다면 이렇게 2장 놓는 게 좋지만 지금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비슷해요. 그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각도로
솔직히 이렇게 숟가락으로 그냥 있는 거는 제가 종류를 보여주려고 찍은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냥 이게 종류를 보여주려는 의도가 아니고 그냥 찍으셨다면 이렇게 조금 뭔가 지저분해 보이고 그런 사진은 과감하게 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아예 자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과감하게 이렇게 자르니까 훨씬 느낌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사진을 찍으실 때 무조건 전체를 찍으시려고 하는데 검색자의 의도, 검색자의 입장을 생각하셔라 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가 소스가 되게 신기한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리는데 자, 어떻게 하냐면 저는 2장씩 또는 3장씩 이렇게 합니다. 이거나 이거나 또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좀 지저분하게 찍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토리대로 위에서부터 가게를 들어가서 그 다음에 뭘 시켰고 어떻게 했고 뭘 먹었고 뭐가 맛있었고 이렇게 씁니다. 근데 제가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가장 처음과 가장 끝은요, 가장 맛있어 보이는 사진, 가장 예쁜 사진으로 합니다. 집중되고 보고 싶고, 그 다음에 마지막 끝났을 때도, 여기가 맛있겠다라는 느낌, 또는, 애드 포스트가 있으면 내가 누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관심도를 끌어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이런 사진이라던가, 아니면은 진짜 먹었을 때 가장 맛있는 사진으로 제일 처음과,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놓고, 처음 시작하고 마지막에 딱 그 정리를 하면서 총평, 그 다음에 이제 뭐 추천드릴 만한 거라든지 아니면 주의사항이라든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딱 처음에 읽고 싶게, 그 다음에 중간에 흡입력 있는 설명, 그 다음에 제일 아래 마무리로 딱 끝나서 내 다음 글도 궁금해지게 또는 애드포스트가 있다면 누르고 싶게 만듭니다, 저는. 제가 라이브러리를 굉장히 잘 사용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은 현재 사진이 사실 많은 편은 아니에요. 이 정도는. 근데 여행지 같은 경우는 진짜 20장, 30장이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뭘 이용하냐면, 자, 여기서 제가 X를 눌렀단 말이에요. 그죠? X를 눌러서 지금 안 보이는 표시로 바뀐 거예요. 근데 라이브러리 장점은 뭐냐면요. 딱 이렇게 갖고 오기가 되게 수월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먹었는데, 고기를 굽는데 여기서 토치로 굽더라. 그래서 이게 너무 신기했다. 근데 이게 세계가 이렇다. 뭐예요? 스토리텔링을 하는데 이 사진들이 배열이 떻게 찍었는지 제가 분명 생각하고 요즘엔 찍기는 하지만 초보자분들은 일단 다 그냥 찍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바닷가에 여행을 갔어요. 근데 바닷가에 여행을 가서 파라솔을 빌렸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음식을 뭐 이렇게 시켜서 배달을 먹었을 수도 있고, 포장해온 도시락을 먹었을 수도 있어요. 물놀이를 했을 수도 있고, 준비물을 꺼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은 하루를 보낸 시간 순서대로 사진을 찍으셨을 거예요. 저장도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글을 쓸 때는 여행지에 내가 가가지고 하루의 일과를 다 설명하면 보는 사람 입장에선 되게 지루해져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글을 정돈을 합니다. 제가 딱 오늘 쓴 글이 있어서 어떻게 글을 썼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제가 다녀왔는데 찐 경험담 나눠볼게요라고 썼어요. 심지어 이거는 체험단입니다. 근데 제가 검색자의 입장을 다 반영을 해서 어떻게 글을 썼는지를 보세요. 자, 2장씩 묻고요. 주소나 간단한 주소나 영업시간 보여주면 검색자 입장에선 더 좋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올라가는 이렇게 사진도 올렸는데 저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저작권이나 이런 거가 안 걸리도록 다 이제 자르거나 모자이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캡처한 것도 있고 제가 올린 것도 있는데 이 사진의 경우에도 항상 이제 한 중간 정도 있는 일을 찍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처음에 제가 정리를 인용구를 이용해서 이게 인용구 표시잖아요. 요거를 잘 이용하시면 좋은데요. 어, 되게 설명이 길어지고 서두가 길어지면 좋지가 않아요. 이건 일기장이 아니에요. 정보를 찾고자. 내가 궁금증이 뭐가 있는데 검색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해드리는 게 검색자한테는 딱 좋은 상황이고 체류 시간이 저절로 길게 잡히게 돼요. 그래서 저는 코스를 짜야 된다, 시간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행사 시간. 근데 그게 이런 행사다. 간단하게나마 뒤에 자세하게 동영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가격이 얼마다. 그럼 사람들은 할인가를 궁금해 하는데 제가 마침 생일자 본인 무료라는 걸 찾은 거예요. 이걸 굳이 사이트에 저는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체크를 다 해보거든요. 좋은 게 있으면 캡처라도 해서라도 갖고 와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 왔더니 생일자 무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후킹 멘트로 제목에 넣어도 너무 좋고요. 다른 사람은 안 쓰는 거.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찾았을 때도 아무나 쓰지 않는 거. 일기장처럼 쓰는 글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 가족들, 친척들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자 입장에서는 너무 좋겠죠. 그리고 카드는 KB 국민카드가 할인되더라. 너무 이거 지지부지하게 다 쓰잖아요. 그러면 글도 너무 길어지고 사람들은 너무 많이 눈에 들어오면 집중이 안 돼요. 어떤 게 중요한지가 나중에 생각이 안 나요. 그죠? 그래서 정확히 집중해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만. 자, 그다음에 유아 36개월은 미만은 무료다. 제가 실제로 오늘 있었던 일인데 질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보다 보면 놓쳐요. 이걸 다 읽질 않아요. 사람들은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다 알려줄 수는 없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만 딱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간단하게 쓰면 오히려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내가 좀 자신감이 없어서 아, 근데요, 뭐 소희는요, 이렇고요, 저렇고요 하면은 저희 아이 갔는데 안 되던데요? 막 이런 식으로 댓글이 달려요. 근데 내가 이 사장이 아닌데도 근데도 내가 뭐 체험단이라는 이유로 또는 내가 상위 노출됐다는 이유로 검색자 입장에서는 당신 글 보고 갔는데 그 시간 아니더라고요. 막 이렇게 막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입장이 너무 다른 거죠. 그런 어떤 분란을 막기 위해서도 그냥 간단 명료하게 안내하는 것도 있습니다. 처음에 저는 들어가자마자 라카를 이용했지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이걸 한 게 아니고 심지어 제가 부대 시설을 다 돌아요. 사진을 다 찍어 왔어요. 그 부대 시설을 제가 다 이용한 게 아니에요. 이런 장갑을 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사진을 찍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게 궁금할까를 생각했을 때 그거를 딱 해결할 정도만 올리면 돼요. 막 자세하게 여기저기 다 안 찍어도 돼요. 그다음에 클로즈업해서 보여줄 것만, 정말 보여줄 것만 딱 찍으셔도 되고요. 그러면 굳이 다른 사람들 걸리지도 않아서 지우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종류별로 하고 인용구와 글자 포인트를 이렇게 굵게 해가지고 또는 뭐 줄 아니면 색깔을 살짝 바꿔보신다던가 해서 가독성을 높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면 이게 체류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완전 관련도가 다 높다면 이렇게 하나로 그냥 묶어버리기도 해요. 괜히 설명하시려고 되게 생각도 안 나는데 억지로 설명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사람들도 그게 재미가 없어요. 똑같아요. 나도 재미가 없는데 그 사람은 재밌겠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너무 이게 비슷한 주제면 그냥 묶어버리셔도 되고, 그리고 검색자 입장에서 나는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만 전달을 정확히 하시면 됩니다. 여기 중요한 사진들 몇 개 묶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게 출구로 해갖고 사진을 마무리해서 바로 아래에 애드 포스트 보이니까 나오거나 댓글 공감 누르거나 이렇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라이브러리 이용하시는 거, 그 다음에 그 정렬, 왼쪽 정렬과 중앙 정렬 안 잘리게 어떻게 할지 그런 팁과 그 다음에 인용구를 잘 이용하시고, 그래서 오늘부터 글 쓰실 때는 요대로 이용해서 내일 한번 글 써보시고요. 그리고 라이브러리를 이런 식으로 잘 이용하시면 딱 스토리 사진 배열하고 글 쓰잖아요. 30분 안에 글쓰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글 쓰고 하루 만에 3개, 5개 글을 올리는 팁은 바로 라이브러리였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제 방법 이용해 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